포기하면 편합니다. 주변에서 열심히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혼을 다한 노력을 했는데 좌절감이 찾아올 때 포기해도 된다는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식당 운영이라는 게 맛있고 싸고 그리고 서비스가 좋으면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맛있고 싸고 서비스 좋은 식당은 없습니다. 그런 건 동화 속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장이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면요,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될까요? 이런 막연하고 측정할 수 없는 그저 감성적인 가치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혹은 모든 노하우가 내재화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가치를 쫓는 엄청난 고수이거나. 세상에는 고수는 드물고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배우면 돼요.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런저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가진 자원과 체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어느 포인트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느 포인트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다 잘하려고 하면은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결과만 나옵니다. 자, 흔히들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전적으로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사업할 때만큼은 일반적으로 컨셉이라는 거는 손님들이 느끼는 인상, 이미지, 느낌 이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론적으로 깊게 말씀드리자면요, 마케팅 용어의 STP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STP란 시장 세부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지셔닝이라는 게 손님이 그 식당에 갖게 되는 이미지, 인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그런 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매김, 즉 포지셔닝을 하는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관련해서 확실히 알고 싶다면은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마케팅 원론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에요. 그냥 핵심만 짚어보자면 고객에게 심어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고 그 목표 이미지는 중간에 바뀌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쭉 지속해야 돼요. 이 목표랄까 지침이랄까 나침반이라고나 할까 이거는 나중에 모든 경영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이 돼요. 자, 이렇게 컨셉을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되게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싸고 맛있고 서비스가 좋은 식당 이런 거를 다 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포인트에는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포기라는 단어에 되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노력보다 포기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되게 노력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아자아자 파이팅 넘치고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어차피 모든 사람,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안 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력보다 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체력과 자원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경영은 현실이고요. 경영의 본질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이기만 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식당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걸 통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건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포기가 노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당 경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턱대고 하는 노력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저는 컨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야 있겠다만 어차피 나열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는 게 딱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손님에게 남기고 싶은 그 인상, 그 이미지의 목록은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우리 식당이 완전히 폭삭 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떠안고 나서 재건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경영을 시작했을 때 제가 잡은 컨셉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가성비, 두 번째가 식재료만큼은 진심이라는 거, 세 번째가 고급진 분위기.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가성비 나왔습니다.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되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컨셉이기도 하죠. 뭐 박리담에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이런 거를 되게 착한 가격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좀 폭력적인 그런 용어도 좀 유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자, 모든 컨셉에서 포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가성비라는 컨셉입니다. 손님이 내는 돈이 적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만족도는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어느 선으로 줄을 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셀프바를 놨어요. 가격 하락을 위해서 손님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거죠. 뭐 셀프바는 너무 흔한 형태여가지고 포기처럼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좀 더 살펴보죠. 화로는 숯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숯을 쓸 때 별도의 숯군을 두어가지고 숯불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손님이 딱 받을 때 완전히 달궈져가지고 하얗고 빨갛게 뜬 최적의 상태로 손님한테 숯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야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숯군을 고용하게 될 인건비와 그리고 숯 피울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 돼가지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최고의 맛을 구현하는 방법을 아는데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가스 착화식으로 타협을 봤어요. 가스불 켜면 숯이 손님상에서 그냥 바로 달궈지도록.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그 숯이 피어지기 전까지 기다리지를 않고 그냥 막 올려서 구워 드시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최고의 상태로 그 좋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요. 가급적 나중에 구워 드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숯불 위에 올라가는 그릴은 일회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런저런 좋은 그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묵직한 무쇠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질이 구리거나 이렇게 일렬로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는 거, 그래가지고 숯의 향은 잘 배기게 하면서 그 금속 부분에 딱 맞닿은 곳은 마이야르가 기가 막히게 잘 되게, 그 전도열에 의한 마이야르 그릴 마크가 생기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 압니다 저도. 근데 무쇠 그릴이라든가 뭐 그런 걸 쓰면 종업원들 손목 나가요. 뭐 전문적으로 서빙하시는 분들 절대 다수는 여성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걸요? 그 일이 그만큼 힘들어지면 급여를 더 많이 줘야지 그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릴 닦는 건 또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주방에서 닦으라고 하면 주방 인력도 다 도망가요. 아니면 급여를 더 많이 주거나, 뭐 아니면 불판만 전문적으로 닦아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계약을 하거나, 뭐 어찌됐든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런저런 거를 다 감안을 했을 때 최고의 맛을 포기하고 그래서 일회용으로 쓰게 됐죠. 그 일회용을 써도 전도열에 의한 그릴링 같은 건 되게 아쉽긴 하지만서도 뭐 숯의 열기와 숯의 향이 배기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우리 고기가 질이 좋기로 엄청나게 유명한데요. 이렇게 좋은 고기는 뭐 전문가가 구워줘야지 그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서빙 인력이 고기를 구워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역시 또 인건비. 뭐 이쯤 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성비가 좋은 식당을 만들려면요,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선택사항 중에 최고가 있더라도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맛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다 사용한다면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컨셉, 식재료만큼은 진심이다. 일단 우리는 희귀종인 칡소도 키우고 한우 농장이 있잖아요. 그 모든 한우, 칡소는 다 화식 방식으로 키우고, 그래서 우리 농장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무튼 고기가 엄청 좋아요. 일단 이런 자원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포지셔닝에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잖아요. 농부라서 식재료에 더 진심일 수 있다. 설득력 있죠. 자,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컨셉인 식재료의 진심이다와 첫 번째 컨셉인 가성비, 이거는 서로 상충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아무리 식재료의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뭐 양파 쓰는데 무안까지 가가지고 뽑아오거나, 마늘 좀 쓴다고 서산까지 가가지고 육종 마늘을 뽑아온다거나, 아니면 와사비 좀 쓴다고 해가지고 와사비 뿌리를 사서 상어 지느러미에 손님 보는 앞에서 갈아준다거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식재료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 적정선을 찾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금 가성비 컨셉에서 최대한 많은 걸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아낀 비용이나 노력 이런 것들을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소금을 말씀드릴게요. 소금 엄청 중요합니다. 소금 맛이라는 게 그냥 염화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먹어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은은하게 다른 맛이 나요. 그래서 육회에 쓰는 소금은 프랑스산 게랑드 플레르드 셀이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금 중 하나일 겁니다. 뭐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당연히. 그리고 얼마 전에 바꾼 건데 손님이 고기 찍어 먹으라고 내오는 그 소금은 영국산 말돈 소금을 씁니다.
제가 지금 사놓은 말돈 소금 다 쓰면 할렌몬이라는 소금으로 다시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소금치고는 상당히 비싸죠. 누가 뭐래도 명품 소금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소금은 비싸봤자 소금입니다. 조금 비싸다 싶게 한 번 사놓으면 진짜 엄청 오래 했어요. 요리 하나에 소금을 들이붓진 않잖아요. 그래서 메뉴 하나 파는데 드는 원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생각보다 별 영향 없어요. 근데 티는 팍팍 낼 수 있죠. 왜? 얘는 명품이니까. 그래서 소금은 뭐 포기할 거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소금을 그냥 쓰면 됩니다. 비싸봤자 소금이니까. 그리고 참기름은 방앗간에서 짜온 참기름을 쓰거든요. 거의 모든 고깃집에서 참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참기름 향만 있는 맛기름이라는 걸 씁니다. 그냥 오뚜기나 해표 참기름 뭐 그 정도만 써도 상당히 맛이 좋은데요, 방앗간에서 바로 짜온 참기름, 이거는 진짜 향이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방앗간 참기름이 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날 때, 그런데 가격이 뭐 좀 비싸져도 이런 데다가는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자, 쌀. 식당이다 보니까 쌀도 써야 되잖아요. 쌀은 아산 맑은 쌀을 씁니다. 품종은 삼광이고요. 이게 쌀에는 호남미가 있고 단일 품종미 이렇게 있고, 그 단일 품종에는 굉장히 많은 품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호남미가 훨씬 싸고 단일 품종미가 조금 더 비쌉니다. 사실 지금 쓰는 쌀보다 훨씬 더 비싼 뭐 다른 품종의 쌀을 쓸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는 식당이 아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잘 브랜딩이 된 쌀을 쓰는 겁니다. 여기는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팍팍 담은 것도 있죠. 근데 사실 손님들은 무슨 쌀을 썼는지 그거 보고서 오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밥을 신경 써서 쓰니까 손님들 반응이 달라요. 자, 한국인은 평생 밥을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밥맛에 엄청 예민해요. 마치 공기가 항상 있어가지고 소중한 걸 모르듯이 밥도 항상 매일 먹으니까 그거에 신경 써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밥맛이 바뀌는 걸 기똥차게 잘 알아채세요. 다만 이 밥 짓는 거에도 제가 포기한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요, 가령 뭐 다시마 우린 물에다가 쌀밥을 지어가지고 쌀밥을 지을 때 참기름도 살짝 넣는다거나 약간 그런 밥맛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차마 그 정도까지 제가 주방에 시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직도 횟집에서 분말 와사비 쓰는데 되게 많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업소용으로 입자가 살아있는 진짜 가른 것처럼 보이는 업소용 생와사비가 있어요. 그거 냉동 제품만 해동해서 잘 써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생각보다 향도 굉장히 진해가지고 톡 쏘는 느낌 세요. 당연히 이것도 조금 비싸죠. 근데 그 값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머님들 사이에서 고춧가루는 뭔가 암거래 돼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거는 마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진짜 좋은 고춧가루를 한번 쓰고 나면은 그냥 마트에서 사는 그 어느 고춧가루도 되게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막 때깔부터 해가지고 향까지 진짜 하나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우 농장이 있지만 그 옆에 또 땅이 늘 남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추 농사도 지어요. 이거저거 되게 많이 키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추가 있는 거야. 그 고추를 가을에 따와가지고 우리 건물 옥상에서 태양볕에 딱 말리고 나서 그러고서 방앗간 가가지고 빻아오거든요. 그 고춧가루를 쓰는 겁니다. 진짜 고춧가루는 거의 최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식재료에 신경 쓴 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 안에서 자랑하고 손님들 앞에서도 자랑하고, 그렇게 손님들은 우리가 식재료에 진심이라는 인상을 좀 받아가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식재료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할 수는 없죠. 뭐 그 외에 식재료들은 그냥 적당히 동네 마트에서 거래 터가지고 이렇게 배송받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재료 구하는 것도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식재료들은요, 정말 신경 썼을 때 손님에게 티가 많이 나는 재료들입니다. 딱 핵심 재료들, 내가 돈을 쓰면 그만큼 딱 돌려받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뭐 식재료의 진심이라는 컨셉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티나게 돈 쓰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컨셉이 고급진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는 당연히 인테리어가 한몫하죠. 사실 인테리어보다는 꽉 찬 손님이 훨씬 더 인테리어인데. 그래서 제가 식당을 맡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업 중단입니다. 영업을 딱 그만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8kg가 빠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다이어트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짱이다. 뭐 이 부분은 다음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깃집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보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되게 많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할 겸해서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을 다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좌절감이 들 때에는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향을 찾자.